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는 이번에 전당대 나오신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 인터뷰하셨어요? 한판승부 경력이 몇 보통 년인데 지금 그런 인터뷰를 안 하시고 지금 님하고 방송에 나올 만나면 생각을 제가 하시고 주로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대화 맥락에서는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전혀 뭐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아. 주로 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말씀 예. 많이 주셔가지고 요즘 어떤 주제에 관심 많으세요? 유승민 전 대표는 저희 최근에도 방송에 이제 안 나오셔갖고 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연금 개혁! SNS도 올리셨고 아. 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 관심 많으시니까 예, 박정희 한판승부 여의도의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는 여의도 내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을 소개하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되셨어요 또. 자, 김용태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평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입니다. 재선. 네. 예, 재선의 기쁨을 안고 있는 김한규 의원님. 자, 두 분 다 지금 국회 그 방 배정이 지금 한창인 것 같은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 원래 있던 방 계속 쓰시는 겁니까? 예,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뭐 어느 방에 있건 일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밖을 볼 시간도 별로 없더라고요. 뭐 선배 의원들 뷰가 어떻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뷰가 어떤지 고민할 때쯤 되면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용태 당선자께서 저는 이번에 334호를 배정받았습니다. 3층. 예, 330. 3층에 다 초선 당선이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332호였는데 저 있을 때는 9빌딩만 구간이, 있었는데고. 예, 자연스럽게 우리 진수희 장관께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우리 황석태 시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오랜만에 만나셨구나. 네. 예. 자, 아무튼 우리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또 핫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8일로 다가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제 재표기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더불어서 추경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윤재혁 전 원내대표는 조를 짜서 전화까지 돌리고 있다. 굉장하네요. 국민의힘 내부 좀 분위기가 좀 단속 분위기네요. 저는 이게 단속하거나 뭐 조를 짜서 전화를 돌릴 사항인가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하지만 저희 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신 세 분의 의원님 공개적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예. 당연히 당론도 존중해야 되지만 이 세 분에 대한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특검에 대해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저희 당의 세 분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그 고민은 저 선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국민의 죽음이 있었고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특검이 맞냐, 공수처가 맞냐, 이 본질적인 고민에서 저희 대부분의 당론은 공수처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세 분은 특검이 좀 더 진상 규명에 가깝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지도부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주류 의원님들이 이 특검을 결국에는 국정 공백을 이용해서 뭔가 탄핵 정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아닌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진상 규명인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를 외압이 있을지 몰랐던 그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민주당 의원의 선의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뭐 국정 공백이나 탄핵 이런 거는 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17분의 이탈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 보면 아무래도 이 법안이 혹시 재의결됐을 경우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에 미칠 타격이 크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떠나서 재의결로 밀린다라고 하면 그게 실제로 의정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면 여기서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를 따라서 재의결하고 만약에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뭐 외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과연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의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17분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닌가. 박주민 의원의 편지를 제가 못 봐서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원본 해봤습니다. 입수가 안 됐군요. 저희한테는 안 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군요. 자, 진수희 전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이게 표단속하고 이게 참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개의 헌법 기관인데 네. 이렇게 또 막 조를 짜서 전화 돌린다. 이거는 좀 적절한 것인가? 근데 표단속은 뭐 민주당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민주당 쪽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탄핵을 대놓고 당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단속을 도와주는 역효과가 나지 않나 싶고 예. 또 한편에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를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당론으로 가져갈 성질의 거가 아닌데 이걸 당론으로 의원들을 강제적으로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잖아. 예. 이게 주는 어떤 반발 심리 이런 게 그냥 팽팽하게 맞서서 어떤 결과가 올지 저도 우리 김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탈 뭐 소신이 있다고 해도 17표를 충족하기에는 그런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선당 후사인지. 아까 이제 두 분이 서로 다른 뭐 선당 후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선택이 정말 그런 거일지 고민 딜레마 중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두 분이 뭐 박주민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편지도 쓰고 그랬지만 예.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대신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였다. 저도 고등학교 이후에 편지에 감동받은 적은 없거든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 무슨 편지에 감동받았어요? 연애 편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네, 친구들이랑 하는 편지가 있죠. 학력고사. 예. 네, 그 뒤에는 대부분 정부기관에서 오는 편지들이어서 감동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편지를 한글 한 땀 한 땀 보면서 감동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김한기 의원이 얘기했듯이 오늘 이우동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50원에 막을 거 지금 특검 들어가면 50원인데 뒤에든 어쨌든 22대 말이든 어쨌든 임기 내 최상병 특검 문제는 공수처가 미진하다는 의혹이 조금만 있어도 특검을 가든 뭐든 갈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에 쭉 보면 뒤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진 건 늘 그래왔거든요. 총선 참패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더 나쁜 상황에서 나중에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맡든지 그러면 저는 보수층의 국민의힘에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저희 방송에 지난 화요일 나와가지고 이번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 이 특검에 가장 최적화된 사건이다. 왜냐하면 권력의 외압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꼭 특검 갈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받는 게 좋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군요. 자, 김한규 의원님. 그런데 지금 VIP 경로수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증언이 그동안 있었던 건데 예. 이제는 증거가 나온 거죠. 증거. 물증. 왜냐면 핸드폰에서 나온 거니까. 녹취 파일. 해병대 예.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나왔다라는 건 뭐 그동안에 증언들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에서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는 신빙성 면에서 차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경로가 무조건 불법적인 일을 의미하느냐 그건 좀 다른 일이죠. 크게 화낸 거랑 작게 화낸 거랑 뭐 다른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 이후에 그러면 수사 외압이 있었냐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 국가안보실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역정을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그때 회의에 참여한 분들한테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근무해본 입장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예. 간단한 지시를 해도 그거는 거의 그날 중으로 뭔가 후속 조치를 해서 확인해서 보고서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으면 그게 사실 더 오히려 이상한 건데 만약에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 대통령이 화를 내셨지만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든지 과연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는지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볼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뭐 일각에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예. 당시에 회의에 참여한 사람 실무자만 확인해도 되는 일이니까 여하튼 수사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증언에서 물적 증거로 한 단계 더 올라간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영채 당선자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박성태 그 실장입니다. 시장님이나 네. 아니면 김한규 의원님 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여당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두 분 다만 같이만 말하면 된다. 합리적으로 생각, 선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죠. 네. 특검을 통해서. 근데 네. 다만 지금 민주당 뭐 진수희 장관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용민 의원도 언론에 나와서 탄핵 이 특검과 관련해서 탄핵을 언급한 바가 있고요. 고민정 의원도 또 라디오에서 관련해서 발언한 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진상 규명보다는 무언가 대통령하고 정권하고 어떻게든 연결지어서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특검을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이 사건이 특검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발언 금태섭 전 금태섭 의원의 하셨는데 발언. 예. 자꾸 이걸 논리 반박하기 시작하면 여야가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런 논리로 들어가면 공수처가 설치된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 하라고 공수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VIP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가지고 공수처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김기한 사령관이라든지 박정훈 대령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그런 수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입수하고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진정성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것은 전 박정훈 대령이 예. 당시에 수사단장이 조사를 할 때 예. 조사 대상자를 폭넓게 설정했던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사단장 등 포함하고. 예. 저는 결과적으로 박정훈 대령의 이런 조사에 대한 양심이 대통령의 이 진상규명에 대한 양심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지시를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잘 이행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법부 판단이 있기 전에 먼저 여당에서 특히 여당 의원들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들을 좀 폭넓게 많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진정성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약간 제가 반론을 하면 예. 김용태 당선자님이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는 엄정하게 될 거고 지켜본 다음에 사법 판단을 봐야 된다라는 전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은 민주당에서 주도하는데 이거는 지금 몇몇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근데 공수처가 수사 들어갈 때 무슨 탈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특검이 탈 쓰고 들어가도 수사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더 특검이 더 크게 돼 있고 예. 그리고 공수처가 아직 조직 자체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미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사실 여권 추천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지 수사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들어간다고 이건 탄핵을 노정하는 거고 공수처가 여기서도 뭔가 의혹이 나오면 결과는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공수처가 엄정하게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예. 그러니까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한쪽은 탄핵이고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꿔 말씀드리면 여당에서도 볼 때는 그런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본인들의 뜻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무조건 정권을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논리대로면 마찬가지로 수사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도 공수처 수사에 좀 힘을 실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이제 제가 전제한 게 공수처가 이제 아직은 만들어진 4, 5년밖에 안 된 조직이어서 이 사건에 인력이나 저는 이런 조직이 좀 부족하다. 이 사건에 공수처가 명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 제대로 못 밝히면 공수처 폐지까지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수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이 수사는 굉장히 간단한 간단하고. 수사 같아요. 예. 수사 무슨 누구랑 통화했냐? 네. 그리고 예. 이제 뭐 무슨 증거가 조치했냐? 나오고 있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조각을 맞춰 보면 금방 나올 만한 수사지. 과거에 뭐 특수부 수사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고 수사 스킬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 능력이나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사 의지만 있으면 되게 단순하고 시간 많이 안 걸리고도 결론을 낼 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유능한 변호사 그 김한규 얘기는 이제 의원님. 특수부 수사분들이 수사를 예. 많이 한 검사들이 들으면 되게 슬퍼하실 얘기인데 아 그런가요? 수사의 스킬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아하. 왜냐하면 항상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피의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거짓 준수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아니면 다른 증거를 갖고 들이밀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게 일단 수사라고 생각하고 예. 이 건은 특히 만약에 대통령이 부정적인 일에 관여됐다면 아하. 그거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아하. 예를 참모된 입장이라면 꼭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아하. 거짓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 자기가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예.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수사 스킬이 저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검을 하더라도 이제 검사 출신의 이런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냥 변명만 쭉 받아들이놓고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흐지부지 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의 유능한 분들이 많이 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공수처에. 예, 변호사 그게- 하시던 분들이 가 있기 그게 때문에 이제- 수사를 많이 하진 않았죠. 그게 뭐 지금 꼭 공수처만의 책임인지 그거를 제대로 실제로 하지 못한 뭐 저희 당을 포함한 국회의 책임인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뭐 공수처한테 다 맡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제일 좋고 저도 그게 원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현재 상황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왜 특검에 들어가겠어요. 날고기는 특수부 검사라고 해서 이 차출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검사들이 차출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특검의 수사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특검이 가장 적합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일부에서는 특검이 돼도 어차피 특검으로 모여지는 변호사 출신들이 와서 특검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일 힘이 되는 것은 특수사를 많이 해본 검사, 파견 검사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또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검찰 수사관과 손발을 맞춰서 잘해야 되는데 이 검찰 수사관도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이 파견되지 않는 한 뭐 능력 있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검이 104명까지 최대 구성할 수 있는데 이걸로도 어떻게 보면 검찰 특수부가 하는 것보다 수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현재 공수처가 조직도 작고 그래서 그분은 훨씬 더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수사를 하는데 100명. 100명 이상의 물론 뭐 조직은 좀 큰 것 같아요. 검사나 수사관들이 동원돼야 된다. 예, 뭐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총선 백서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원 의원이 당권 도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사그라드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백서 내용에 이제 좀 관심이 없다 혹은 백서 내용이 무슨 백행무익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이시니까 우리 김용태 당선자께서 지금 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예. 다들 예민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짧게 이제 당선이신 분들이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요. 예. 한 달 동안 제가 보면서 뭐 동인서인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 늘 규정 지으려고 하고요. 친윤 비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일으키고요. 계속 예. 가만히 있어도 싸움을 계속 걸고 일으키고 그렇게 정치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저는 이 백서와 관련해서도 이게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3번 연속 수도권에서 참패했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답노트를 적는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일부 계신 분들이 특정 분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것이 또 확대 해석되면서 계속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성역을 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크게 좌우하는 것이 뭐 인물 구도, 뭐 바람 조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총선은 저는 구도라고 생각해요.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선거하실 때 총선은요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정권을 견제할 것이냐 여기서 한 80% 파란을 갈린다고 생각해요. 예. 그 구도 안에서 당연히 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근데 그 구도 안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 구도 안에서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 심판이 거셀 거라는 구도 안에서 과연 적절한 전략을 짰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 피해가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 뭐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이냐 이 책임을 두고 굉장히 다들 이 백서특별위원회 위원분들도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성형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고 듣고 이 백서를 좀 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앞으로 4년 뒤 저희가 총선에서 이기는 하나의 또 이 어떻게 보면 비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반성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총선 백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세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 둘 다 들어가는 게 맞죠. 예. 결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과연 쓸 수 있느냐, 예. 얼마나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 근데 이미 너무 정치적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예. 과연 이제 의미 있는 총선 백서가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총선 백서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책임론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뭐 이런저런 요인이 다 있었다라는 식의 하나만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우스워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왜 현역 국회의원이 맡아서 했을까? 조정훈 의원이 네,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엔 예전에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외부 의원들을 많이 불러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었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패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세력들이 대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좀 의원들이 아주 그 외부의 객관적인 사람한테 맡기고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했을 때부터 이미 첫 단추부터 좀 이상했다. 예상된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근데 김용태 당선자 그 총선 백서 결과 발표 시점을 갖고 또 논란입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냐, 전당대회 이후에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게 총선 백서가 전당대회 전에 발표가 되면 이제 전당대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거 빨리 좀 정리해야 되는 거지,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의 배경에는 네.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출마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씌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묻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결과론적으로 뭐 한 전 위원장 출마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예.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총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 결과론적으로는 당원과 유권자가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대한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그분이 당권을 리더십 있게 할 어떤 그런 판단이 유권자분들께서 선다면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겠죠. 그걸 예. 그래서 언제 나오는 게 뭐야? 그걸 뭐 염두에 두고 전후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 결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예,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예. 자연스럽게 언제요? 총선 백수 특별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예. 작업이 다 되면 조정훈 의원이 바로 결정하시면 발표하시면 된다. 되는 거죠. 그걸 뭐 시기를 염두에 두고 예. 아니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목 중에 제가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예. 전당대회에 도움이 된다면 발표를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니 전당대회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뭐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뭔지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그 포함되어 있는지. 예. 전당대회는 이제 일단은 뭐 총선 결과도 좀 반성도 하면서 이제 전당대회. 그러니까 오해하려고 치면요. 예.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뭐 이런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서 예. 요거는 조금 좀 적절치 않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적절치 못했다. 자, 박성택 실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 안 만든다는 게 맞아요. 이미 뭘요? 그 조정훈 위원장이 처음 백서를. 얘기할 때부터 백서의 신뢰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예. 그때 있던 사람들이 조정훈 위원장이 뭐 전당대회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초반에 신뢰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나온다고 하면 어느 한쪽에선 봐라 의도가 드러났다. 또 어느 한쪽은 아니다. 객관적이다. 또 싸움만 됩니다. 백서가 무슨 출생신고처럼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뒤에 만들어도 돼요. 이게 제가 볼 때 전당대회 직전에 백서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맞아 이것 때문에 안 해요. 어차피. 그 결과 상관없이 당대표 되실 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백서가 됐다고 해서 크게 그러니까 백서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정할 거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은 인정 안 할 건데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이 안 봐요. 대부분이 안 볼 거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정치권의 백서들 다른 당 백서들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안 보죠. 안 보죠. 그냥 디자인이나 보고 이렇게 보는데 원래는
디자인만 본다. 네, 잘 제가 만들었네, 뭐 이런. 예전에 바른정당이 창당, 그러니까 설립부터 해산까지 그때 만들었어요. 과정에 대한 백서를 제가 보고 디자인을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백서는 목적 자체가 빨리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달라지게 할 거냐라는 거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주자들이 국민들한테 아니면 당원들한테 설명하고 평가를 받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비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맞고요. 원래 목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신속하게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건데 저는 오염됐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피하면 더 비겁한 게 되는 거라서 내는 게 맞고 저는 거기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있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분이 출마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스스로 반성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뭐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뭐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개선해 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뭐 다른 총선 실패 원인을 대놓고 얘기해 갖고 사실은 내가 아니라 용산에 계신 모 분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완전히 붙으면서 본인을 부각시키든지 여하튼 제 생각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시점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더 너무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일이라 지금이라도 빨리 발표하시는 게 맞다. 예, 저 김 의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명색이 집권 여당이 돼갖고 한 번 만든다고 했으면 이거 만들어야지. 빨리. 예, 빨리든 어쨌든 저는 외부에 좀 외주조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주조라. 해서라도 만들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요, 이거를 뭐 시끄러우니까 그냥 안 만들고 말지 아니면 나중에 만들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면 안 그래도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정책 발표했다가 또 반론 있으면 철회하고 걷어들이고 이러는 판에 또 집권당 여당도 이런 식이면 저는 진짜 곤란하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요. 자, 그래서- 김용태 당선자님. 근데 어제 유승민 전 대표 만나셨다면서요? 오찬. 진짜 신기하게요. 예. 누가 확인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뭐 드셨어요? 한식하고 일식하고 이제 퓨전 먹었습니다. 메뉴까지 공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대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유승민 전 대표님하고는 뭐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당선에 대한 축하 덕담을 주셨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결혼 언제 할 거냐? 주례해 주시려고 그러나? 소소하게 또 지역구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몸이 힘들더라도 주말에 또 시간 날 때마다 지역구 주민하고 소통하는 것, 그게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 책명, 그런 사명인 것, 그런 것 많이. 요즘 대통령과도 2번 최근에 식사하시고 오늘은 어제는 번? 또 유승민 전 4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본인이 정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과 식사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선배 정치인분들하고 만나 뵙고 이제 언론의 보도가 안 됐지만 또 이런 분들하고 또 식사를 했었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중진 의원님들이나 중진 의원들 전직 뭐 또 이제 또 당연히 원로분들이나 찾아뵈면서 계속 인싸가 되어가고 있군요. 또 저희가 또 국힘 인싸. 제가 저희 당 막내 당선인이고 그러니까 워낙 희소 가치가 있는 청년 정치 기대치도 높으시고 뭐 많은 이야기.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는 이번에 전당대 나오신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인터뷰하셨어요. 한판승부 경력이 몇 년인데 지금 그런 인터뷰 안 하시고 지금 방송에 나올 생각을 하시고. 제가 주로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 맥락에서는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전혀 뭐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주로 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요즘 어떤 주제에 관심 많으세요, 유승민 전 대표는? 저희 방송에 안 나오셔갖고 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연금 개혁 SNS도 올리셨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 관심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태 당선자하고는 워낙 유승민 대표가 바른정당 시절부터 되게 아끼는 후배라서. 그렇군요. 여러 당부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유승민 전 의원님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차기 대선을 노리고 세력화에 나섰다. 이렇게 하면 좀 오반가요? 참고로 제가 오늘 점심은 서울시장님하고 먹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근데 또 이게 기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이 나가더라고요. 김용태 당선자 만나면 다 대권입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당연히 예. 역시 저는 방송이- 평의원이라 김용태 의원하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만큼 이제 많은 당내 선배들 예. 찾아뵙고 이야기 예. 듣는 과정이니까. 예.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는 저기 없을 것 우리 김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희소가치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의원이 갖는 희소가치에 비해서 조금 덜어서 그러실 뭐 거예요. 저는 뭐 워낙 많아서. 171명이라 맞아요. 있는지 없는지 티도 안 나고. 아, 그래도 예. 한판 승부가 선택한 우리 의원이 제가 되겠습니다. 26년 예. 기자 생활로 봤을 때는 제목이 이렇게 나갑니다. 예. 김용태 두고 대선 주자 각축전. 아, 아니, 썸네일 나왔어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